안녕하세요. 법인 컨설팅의 모든 것 현프로입니다. 오늘은 가족을 직원으로 넣어서 인건비를 써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다 보면은 대표님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현프로님, 우리 와이프를 급여를 줘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면은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은, 대표님,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급여를 주는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은 걸립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너분들이 직원 인건비로 배우자를 좀 넣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너분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선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지급을 하실 거면은 우선은 회사 임원으로 좀 넣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조사가 나오면 문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만드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은, 뭐 첫 번째로는 왜 회사 이제 등기임원에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명함도 만들고 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일을 좀 하셔야 돼요. 아예 안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재택근무라도 해서 일정 좀 업무를 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모님들이 이제 재무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좀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거리를 조금 분담을 시켜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물론 이렇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추징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세금을 이제 추징을 하는지, 어떤 세목으로 좀 과세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VVIP 고객님이 재작년에 간편 세무조사라는 거를 받았습니다. 그때 22년도 한 해분에 대해서만 간편 세무조사가 나왔는데요. 저도 사실 간편 세무조사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 간편 세무조사 때 회사에서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당연히 첫 번째로는 배우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는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사모님이 우리 VVIP 법인 회사에서 급여를 월 300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300만 원 받으면서도 사실 타 회사에서 실제 다른 회사에 근무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대표님은 물론 거기서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온다, 와서 청소도 하고 가고, 직원들 잘 하고 있나 보고도 가고, 그리고 뭐 등기 임원이다, 회사 임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이제 결제 서류에 뭐 배우자가 도장도 찍고 한다 라고 했는데요. 짤없습니다. 안 돼요. 실제 근무 안 한 게 다 탄로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과세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됐냐면은, 저도 여기서는 조금 좀 의외였는데, 등기 임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등기 임원, 뭐 감사가 됐던 이사가 됐던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일정 부분 급여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해주게끔 한다는 판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관은 어떤 식으로 과세를 했냐면은, 사모님, 배우자가 받아간 급여에 대해서는 어쨌든 소득세 신고가 다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사내이사로서 받아갔다고 그냥 인정을 했고요. 다만 회사 법인에 대한 업무하고는 조금 무관하다고 봐서 그런지 법인세에 대해서만 추징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문제가 됐느냐면은, 3,600만 원이잖아요. 그 1년에 법인세 뭐 한 20%, 그럼 대략적으로 한 720만 원 정도를 법인세를 누락했다고 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1년에 약 한 9%씩 이자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돈 1,000만 원 정도가 나왔겠죠.
이거를 지난 5년치에 대해서 추징을 했다 보니까 아마 한 4천만 원 정도 이제 세금이 추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법인세 추징 금액이 꽤 큰 금액이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세무조사는 한 해, 22년도 한 해분만 조사를 한 거지만 자진해서 이제 지난 5년치에 대해서 수정 신고하게끔 만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사례에서도 이제 본 게 배우자분들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이제 급여 주는 거에 대해서 조사가 나온다면 열의 9은 추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 분담을 하고 있지 않는 한은 급여를 지급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게 아니죠. 안 되지 않을까도 아닙니다. 안 된다라는 게 저 현프로의 당연한 생각이고요. 차라리 급여가 아닌 근무를 하지 않는 배우자 아니 자녀들 가족들에게는 법인의 장점인 배당을 좀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리를 해보면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나오면은 거의 문제가 되니 가족들에게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급여를 주지 마라. 급여를 줄 것 같으면 아주 소정의 일이라도 업무 분담을 좀 하셔라 라는 게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인 컨설팅의 모든 것 현프로입니다.